음식의 역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음식의 역사만큼 거시사와 미시사를 아우르는 것도 없다. 사람은 잘났건 못났건 누구나 먹어야 살고 먹기 위해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사회, 정치활동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나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를 알면 그 사회의 역사가 보인다. 특히 20세기 세계체제에 편입된 100여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음식의 역사는 거시사와 미시사의 절묘한 조합이다. 한식은 한국인의 일상인 동시에 한국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역사로 만들고 역사를 정답으로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국 음식의 전통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먹어왔는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나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를 알면 그 사회의 역사를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의 한국 음식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의 변화를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과거 한국인의 식탁에 오른 메뉴를 통해 현재의 음식 문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 주목해 지난 100년간 한국인의 식탁에 오른 메뉴를 통해 한국의 음식 문화사를 다루는 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간 무엇을 먹어왔을까요? 근대인의 밥상에서 현대인의 식탁까지 메뉴로 본 20세기 한국 음식 문화사 식탁 위의 한국사입니다. 음식을 문화와 인문학, 역사학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연구하는 음식 인문학자인 저자는 음식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통해 일상 속 음식에 얽힌 변화상과 역사성을 설명합니다. 근대 외식업을 주도한 34가지 음식 메뉴의 탄생과 기원, 그 변화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동이 음식 문화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을까요? 날카로운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당대인의 생활상과 문화사가 생생하게 복원돼 새로운 차원의 한국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세기의) 한국은 해방, 한국전쟁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근대화의 물결에 편입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한국 음식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기로 전 근대 시기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해먹던 음식이 점차 식당에서 돈을 주고 사먹는 음식으로 옮겨갔습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근대적 외식업이 탄생함으로써 아는 사람 집에서 밥 한 끼를 얻어먹던 식객이 식당의 메뉴와 음식값을 보고 선택해 식사하는 고객의 개념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개항 이후 서양식 호텔과 최초의 중국 음식점 중화로 일본인의 소규모 식품 공업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근대 외식업 탄생의 단초가 형성됐습니다. 1910년대 이후 4대 문안에 자리 잡은 일본인과 중국인,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외식업은 본격적인 근대 외식업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국밥집, 조선요리옥, 대포집은 20세기 대표적인 식문화 공간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각의 음식 메뉴를 내건 근대적 음식점입니다. 유행했던 시기와 음식을 소비하는 주체가 서로 달라서 20세기 음식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쌀밥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가정식 국밥은 20세기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빠르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좋은 끼니 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국밥집은 외식업으로 진출한 첫 번째 주자가 됐습니다. 말만 들어도 우선 구수한 냄새가 코로 물씬물씬 들어오고 터분한 속이 확 풀리는 것 같다. 파, 양념과 고춧가루를 많이 쳐서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훌훌 국물을 마셔가며 먹는 맛이란 도무지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가 없으며 무엇에다 비할 수가 없다. 1929년 어느 잡지에 실린 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이미 근대 도시의 면모를 갖춘 1920년대 서울에서 설렁탕이 상당한 인기를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렁탕 이외에도 추어탕, 육개장, 육회 비빔밥, 그리고 밥 이외의 끼니 음식으로 냉면과 만두, 삼계탕이 가정에서 식당으로 옮겨오기까지 그 변화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시대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행했던 요리옥이 한국에 전해져 변형된 조선 요리옥. 술과 음식을 함께 파는 고급 식당인 조선 요리옥의 메뉴는 조선 음식이었지만 일본 요리옥과 청 요리옥의 영향을 받아 점차 일본, 중국 음식 맛을 닮아갔습니다. 해방 이후 1970년까지 요리옥의 상차림 가운데 가장 화려한 음식으로 꼽힌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선 요리옥의 상징 신선로였습니다. 그런데 요리집 상차림의 으뜸이었던 신선로가 원래는 음식이 아닌 식기 이름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03년에 쓰인 기록에 따르면 신선로는 연회 장면에 등장합니다. 드디어 정자에 올라 한바탕 마셨다. 술이 두어 순배 돌아가고 나서 신선로를 마련해 한 잔 마시고 달빛을 받으며 돌아왔다. 이 기록에 언급된 것처럼 겨울에 정자에서 술을 마실 때 신선로는 안주를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면서 동시에 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릇 이름인 신선로가 조선 요리옥의 대표 요리가 된 과정, 민간 음식인 탕평채가 궁중 요리로 둔갑한 사연, 조선식 어회가 일본식 사시미로 변한 과정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전통 음식이라 생각하는 고급 한정식 메뉴의 역사와 기원을 비판적으로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대포집은 식민지 시기에도 존재했지만 한국전쟁 이후 술과 끼니가 되는 안주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외식 공간으로 도시 노동자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포집의 끼니술이었던 막걸리를 중심으로 술국 중에 으뜸 탁배기국, 빈대떡, 돼지순대, 쏘가리 매운탕 등의 메뉴는 당대인들을 한 잔 술로 위로했던 대포집 메뉴의 변천 과정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혼종 음식과 식품 산업의 역사는 어떠했을까요? 식민지 시기 조선에 있었던 일본인이 남긴 흔적인 오뎅과 김밥, 미국의 농산물 유입으로 유행한 각종 분식과 빵, 짜장면, 1960년대 이후 현대 식품공업이 성장하며 만들어진 공업식 간장, 제과, 희석식 소주 등 한국 음식은 1980년대 이후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도입, 외국 음식과의 혼종 과정을 밟으면서 본격적으로 세계 체제에 편입됐습니다. 1990년대 깔끔한 인테리어와 수준 높은 위생시설을 갖춘 음식점이 늘어났지만 메뉴와 맛의 균질화는 음식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 책은 한국 음식의 역사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음식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제안할 뿐이다. 생물학적인 음식에는 물질이 담겨 있지만 문화적인 음식에는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음식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 간의 혼종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바로 오늘날 한국 음식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한류 열풍 등으로 지구촌 여러 곳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듯이 한반도에서 음식을 비롯한 문화의 흐름이 모두 혼종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음식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정답을 구하기보다 이면의 정치, 경제적 뜻을 밝히는 작업과 또 다양한 해석을 통해 현재 우리의 음식 문화를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근대인의 밥상에서 현대인의 식탁까지 메뉴로 본 20세기 한국 음식 문화사 식탁 위의 한국사였습니다.